혼났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편집 잘해주고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서양중세사를 맡고 있는 이상동입니다.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그 지역과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으로 따지자면은 서양중세라 치면은 뭐 프랑스 중세사, 독일 중세사, 뭐 스코틀랜드 중세사, 이탈리아 중세사, 잉글랜드 중세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제로 따지자면은 뭐 마찬가지로 다른 분과와 마찬가지로 뭐 사상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정치사, 뭐 의학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성대사학과에서 서양 중세를 전공하는 교수는 뭐 저 하나니까 제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스코틀랜드 중세사 그리고 뭐 잉글랜드 중세사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그 시기를 그 지역을 연구하고 있고 주제로 따지자면은 뭐 종교 문화사라든지 정치사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흑사병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흑사병까지 친다면 뭐 의학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부에서의 공부는 뭐 수업 시간에 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대학원의 공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관심 분야에 관련된 뭐 논문이라든 책을 많이 읽고 고민을 많이 또 깊이 하고 그러면서 문제의식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확장된 문제의식을 갖고 또 어떤 글을 읽고 고민하고 글 쓰고 이러면서 점점 이 공부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 때 공부를 잘했다. 여기서 공부 잘한다는 건 이제 학점을 잘 받았다는 거죠. 학부 때 학점이 높은 학점으로 졸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학생이 대학원 와서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반대로 학부 때 성적이 좀 시원찮다고 해서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아니다. 공부의 그런 차이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다. 뭐 다른 분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서양 중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1000년의 시간을 품고 있고 그리고 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뭐 광범위한 곳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 때 서양 중세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그 일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얇은 지식으로 어떤 석사 논문 주제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서양 중세에 한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서양 중세로 뭐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학부 때 가급적이면 빨리 뭐 이 지도교수 될 사람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만나서 뭐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뭐 미리 이런 것들 상담하고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내가 시간을 돌려서 학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준비를 갖췄으면은 훨씬 더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짚으라고 한다면 이제 글쓰기 능력이죠. 근데 이제 글쓰기 능력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저는 이제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연구 덕목이
비판력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봐요. 좋은 글쓰기 능력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글을 절대로 잘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연구자가 갖춰야 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포함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 능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양 중세라 치면은 지역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만약 예컨대 저희가 막 프랑스 중세사를 공부하겠다, 뭐 독일 중세사를 공부하겠다 하면은 그 해당 지역 언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영어는 기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영어권의 국가의 중세사를 하겠다, 뭐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이런 데 하겠다 하면 영어는 뭐 당연히 잘해야 되겠고. 그런 영어랑 그 해당 국가의 언어는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영어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거지만은 텍스트 읽는 능력 이외에도 뭐 소위 말해서 듣고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이런 능력도 다 갖추고 있으면은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 서양 중세사는 방대해요. 방대해가지고서 필독서를 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전공 관련해서 책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양 중세사라고 하는 번역서가 있어요. 1988년도인가에 번역된 책인데 벌써 시간이 꽤 됐죠. 근데 아직까지 그 책을 능가할 만한 이 개론서가 한국에는 아직 발행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책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고, 그 외에는 사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공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철학서라든지 이론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고력의 그릇을 학부 때 많이 가능한 한 많이 키워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양 중세는 지금 석사 과정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고 그 친구는 헨리,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왕 헨리 2세 그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논문 주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독선생이죠, 독선생.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지도교수인 저랑 학생이랑 만나서 과제를 제시하고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식의 과정도 진행하고, 그거와는 별개로 이 서양사 그룹 내에서 뭐 이제 지금 현재는 서양 근대사 전공자가 몇 명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생이 들어오기 전에 입학하면서 논문 주제를 갖고 바로 시작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석사 1학기, 2학기 때는 전공 관련된 기본 소양을 좀 갖춰야 돼서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고, 한 3학기 정도부터 해서 논문 주제를 잡고 준비를 해서 3학기, 4학기 때 준비해서 4학기 때 예심을 보고, 아니면은 바로 5학기 때 본심을 보거나 뭐 조금 늦어지면 6학기 때 본심 보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은 참 어려운 얘기죠. 저도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유학 시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터뷰 중에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방법은 있다. 궁금하면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라.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2학년 1학기로 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한국 고대사 수업을 들었죠. 당시에 김영하 선생님께서 담당 교수셨는데, 김영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감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인생도 멋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나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공부의 여정에 있어서 그 시작점은 한국 고대사였어요.
돌고 돌아서 막 이렇게 돌고 돌아서 서양 중세에 안착을 했죠. 예,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 시절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글쓰기 능력과 그 언어 능력, 뭐 여기서는 언어라고 하면 뭐 영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이런 거가 준비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그거죠.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글쓰기 능력이랑 언어적인 측면, 이 부분이 부족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고, 정말 힘들었던 건 이제 박사 과정이죠. 박사 과정. 유학 시절에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뭐 모든 사람이 본인이 경험한 바가 제일 힘든 법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개인사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사과정, 그러니까 유학생활이죠. 뭐 엄청 힘들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동력은 무대뽀 정신이죠. 어떻게 되겠지.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것인데, 왜냐면은 계획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는 사실 가능한 상황이 아닌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무대뽀죠, 무대뽀. 예. 또 선생님은 뭐 김동순 선생님이셨는데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소탈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시는 분이거든요. 인간적인 분이세요. 혼났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편집 잘해주고 여기서 대학 4학년 2학기 때 찾아뵀더니만은 그래서 망달리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한국 학계가 포스트 모더니니 포스트 구조주의니 이런 것에 뭐 그것이 주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쪽에서도 새로운 방법론이 소개가 많이 됐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망달리 때인데, 그 당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분석해 보겠다는 거죠. 예, 상당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주 거만한 이야기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니 같은 돌대가리는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수강했던 다른 학생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니들 같은 돌대가리는 이해를 못한다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게 선생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를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뭐 표현이 설령 좀 거칠고 뭐 요즘 학생들한테 그랬다가는 좀 문제가 될 만한 그 표현이지만은 뭐 저희 때는 그게 선생님의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서양 중세에서는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물론 이제 뭐 다른 분과 연구자들도 본인이 하는 공부가 제일 어렵긴 하겠지만은, 뭐 일단 언어적으로 라틴어를 하나 추가로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방대한 긴 시간과 이 공간적으로 이 넓은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서양의 근대나 현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서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양 중세는 이 시간적으로 중간에 점프해가지고서 서양의 근대 현대라고 하는 시간을 점프해서 넘어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분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훨씬 더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내 역량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지. 재밌는 주제와 뭐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서양 중세를 택하시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